문심조령이라는 거는 이제 유협이 아까 봤듯이 이제 편찬한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문학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논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문, 심, 조령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조령이라는 거는 사실 약간 그 문체의 변화 이런 거를 나타내겠고, 그런 다양한 문체의 변화 중에서도 그 핵심을 찔러서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0편인데요. 한 편은 소실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서지가 이게 좀 끝에 있는 건데, 여기서 오히려 저작 의도와 기본 방향이 이제 밝혀지고, 그래서 시서보다는 아까 뭐 시서를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서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지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심조령 첫 장이 원도거든요. 네, 원도 읽어보고 두 개 읽어보면은 문심조령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문심조령은 동양문학 하시는 분뿐 아니라 서양문학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도 일단 문심조령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문학 비평서로서 탁월한 기능을 현재까지도 발휘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 뒤에서 잠깐 우리 이제 서지편을 읽을 건데 이 서지편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은 문학의 내용과 형식, 문지를 함께 중시한 그런 사상을 우리가 서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미주의 풍조의 폐단을 수정을 한 겁니다. 유미주의는 뭐만 중시하였냐면은 형식만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거의 폐단을 수정을 했다라고 우리 책에서 이제 요약을 했고요. 예, 조금 이따 이거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시대성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했다라고 키포인트를 이렇게 잡았고, 예를 들면 현원시 같은 거, 현원시라고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을 외면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형식만 중시하는, 요 두 개가 사실은 좀 비슷한 그런 경향이에요. 네, 요렇게 지금 우리 책에서는 문심조령 서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우리 책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문학 비평서 나오면은 무조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문학은 본말이 아니고 본말 중에서 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본이 아니고 말이다. 유가 경전의 격가지 정도. 유가 경전이 제일 훌륭한 그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제 문학 작품들이 존재한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기 되면은 문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문학은 어, 뿌리는 저 밑에 들어가 있고 줄기도 저 위에 있고 그죠? 저 밑에 다 따로 있고 끝에 살짝 달린 이파리 정도? 그 정도로 문학을 취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앞으로 잠깐 또 가셔서 이 문심조령의 구성을 보면은 문학 원론에 대해서 4편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총 한 편 소실된 49편 중에서요. 그리고 문체론에 대해서 21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체의 발전과 그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로 이제 창작론, 비평론 등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는 서지, 이 서지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를 지금부터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문선서를 할 거고 이게 이제 예, 이제 팽초로 선생님 보이시죠? 여기 문심조령 번역의 한 가지 모델 팽초로 선생님이 예, 이 서지편을 예로 한 번역이라고 이제 부제를 달아서 이렇게 소논문을 냈는데 음, 이게 이제 중국학 논총 23짐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앞에는 쭉 이제 문심조령 서지 편의 그 이해를 하기 위한 그 각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주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포괄적인 해설을 하셨고요. 이제 뒤에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어, 예, 약간 앞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예, 번역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이 앞까지는 전부 해설을 쭉 하셨고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4번의 영문이라고 해서 번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번역을 조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심조령이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심이라는 것은 글을 쓸 때의 마음의 작용,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옛날에 이런 사람은 이런 글을 썼고 왕손은 또 이런 글을 썼고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때 이제 심이란 걸 다 이 사람들이 예, 쓰고 있으니까 자기도 요런 것을 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래로 문장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본체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석이 많은 말들을 화려하게 꾸민 데서 그 뜻을 어, 취하겠는가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벌써 약간 좀 사실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 뭐 우주는 끝없고 사람도 무수히 많은데 뛰어난 존재가 되려면은 머리를 써야 된다. 좀 희한한 말인데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사람은 하늘과 땅을 닮아서 5가지의 재능을 본성으로 타고나는데 여기서 이제 천지인 삼재의 어떤 그런 사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쭉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군자는 세상을 살면서 덕을 닦고 말을 남기는 것을 중요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군자 얘기 나오고 해서 성현 얘기가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7살 때 꿈을 꿨는데 보니까 오색 구름이 비단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기어 올라가가 뜯었었다. 굉장히 상서로운 꿈이죠. 30살 때는 붉은 색칠을 한 얘기를 들고 공자를 따라 남쪽으로 가는 꿈 이런 걸 꿨대요. 이 성인이 나온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공자는 중국 문화권에서 최고의 영웅이라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기를 성인의 성인의 뜻을 구현하고 밝히는데 경전에다 줄을 다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문학보다도 더 높이 쳐주는 게 뭐냐면은 성인의 경전에 줄을 다는 것. 그래서 지금 문학을 지금 보면 딱 나오죠. 육아의 경전에 부차적인 걸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융, 정현 이런 사람이 한 대에 줄을 많이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업적 이런 게 아주 훌륭한 업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문장 그러니까 문학은 경전의 격가시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의 치적이 밝게 빛나고 군사 행정이 분명하게 시행되는 까닭도 그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경전에 다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경전이 최고다. 경전 만능 사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성인의 시대와 한참 멀어지게 되니까 문장의 체제가 어지러워져서 작가들은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 언어는 부화하고 괴이한 것을 중히 여기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문학의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데 형식만 따지고 유미주의를 너무 지금 숭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적 사명을 띠고 지금 현실을 외면하는 이런 사조에 계속 빠져 있을 게 아니라 근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은 어, 이제 이런 것들의 근본을 밝혀야 되겠기 때문에 자기가 문학에서는 문심조령을 써가지고 그 근본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어떤 큰 기획이 드러난 거고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조비의 전론 논문 나왔죠. 그리고 이 조식이 쓴 이거 응량의 문질론, 육교의 문부 나왔습니다. 지우, 문장 유별 지금 론이라고 했는데
문장 유별집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이충의 한림도 이런 것들이 문학에 대한 비평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자기가 다 읽어보니까 이 좀 전부 전반적이지 못하고 뭐 이치에 맞지 않고 그 화려하지만 또 약간 좀 생략된 게 많고 문부는 너무 자질구레하고 그죠? 지우의 이거는 정밀하지만 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 핵심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조금씩 모자란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심조령을 지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의 근본을 했다. 공자의 근본을 따르겠다. 성의를 배우겠다. 경전을 본체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문장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기는 어떤 거를 하냐면은 문장의 종류를 구분을 할 거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그거 근원을 추적해서 끝을 다 드러내겠답니다. 이름도 해석하고 뜻도 밝히고 대표적인 문장을 선정해서 체제를 딱 확정하고 장르의 성격도 규명하고 그 특징도 이렇게 드러내고 요런 일들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부 뭐냐면은 문장의 세부적인 원리를 개관하겠다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또 역대의 문운의 성세 그러니까 이 이거를 단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쭉 이렇게 예 통사적으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편에서는 뭐를 지금 보면은 식품처럼 그렇게 등급을 주어서 하겠다 이러고 이런 편에서는 지금 보면은 예 감정적인 면 이런 그러니까 문학의 기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밝히려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서지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문심조령을 썼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얘기가 맞죠, 그죠? 예, 문학의 내용과 형식 중에서 형식만 요새 너무 중요시하니까 성인의 그런 어떤 원도를 자기가 딱 이렇게 드러내겠다 해서 문학의 내용을 중시하는 요런 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미주 당시 패단을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문학은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 그 사회적으로 문학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어, 벗어난 상태에서 문학을 논한다면 그런 차원의 문학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세게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문학을 보면 이제 육아 경전을 격가지로만 생각하는 자기가 이제 문학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문학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하급으로 치니까 조금 우습긴 한데 어쨌든 이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심조령에 대해서는 웬만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원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원도 이게 이제 문심조령의 첫 번째 챕터인데요. 한번 볼까요? 음, 문의 덕됨은 크다. 천지와 함께 난 것은 어째서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보면은 검은 하늘과 누른 땅은 색이 뒤섞여 있고 네모난 땅하고 둥근 하늘은 모습이 나뉘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보면은 이 하늘과 땅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산천 얘기를 하고 땅의 형세. 자, 이게 전부 뭐냐면은 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은 이 사람이 얘기를 딱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이라는 거는 문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문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문은 실제로는 뭐냐면은 요렇게 처음에 이 어떤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니까 이제 드러난 것들 뭐 이런 거 있죠. 네모난 땅, 둥근 하늘, 하늘에 보이는 구름들, 해와 달들 이런 형상들, 산천에 있는 땅의 형세들 이런 게 전부 하늘에 무늬가 생겼고 땅에 무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이거를 이제 무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이론이죠. 그런데 이게 어, 주역에서 나온 사상이고 이게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 나중에 동문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학 선집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 사이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이 딱 있습니다. 이 천지인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문을 쓰는 것은 하늘에 어떤 그런 하늘이 만들어준 패턴이 생기고 땅에 땅의 지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물주가 만들어준 패턴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사람도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담아내면은 그게 글자로서 글자는 중국 글자 그러니까 한자는 어떤 특정한 패턴의 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체계로서 어떤 글자가 있고 또 다른 글자가 있고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을 담아낸 무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거 뭐 마물에까지 다 적용돼서 동식물 이런 것들에 또 다 이런 무늬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호랑이 표범도 무늬가 있고 구름 노을 예 그래서 이제 초목 화려한 꽃 자수공의 기회 이런 게 다 무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람 소리 지금은 전부 시각적인 색채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이런 것까지 다 무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의하면은 어, 무에서 뭔가 하나가 딱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패턴이 딱 변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예술이라는 겁니다. 다른 패턴을 모아놓든가 아니면 특정한 패턴으로 정리를 해놓게 되면 그것 자체가 예술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문이라고 보겠다라고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시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태극, 주역 사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역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주역입니다. 예, 주역. 역의 상 했으니까 주역의 괴상입니다. 복희 씨가 뭐 이거 먼저 팔개를 긋고 공자가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빅을 예, 했다고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문자가 처음에 주역의 이런 그 괴에서 나왔고 그 괴가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쭉 인간 역사를 통해서 창조가 되어 있는지 문자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승 문자 얘기 나오죠. 이거 매듭을 지어서 짓는 겁니다. 자, 신농시, 복희씨에 대한 사적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는 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쭉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쫙 가서 예, 음, 이렇게 끝맺고 있는데 여러분 또 하나 살피실 거는 이분이 지금 아까 그 CG에서도 보셨듯이 문장의 패턴 자체를 조금 형식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중시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원도 첫 번째를 원도라고 해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원래된 도를 추구하면서 그 육아적인 어떤 성향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쓰고 있는 글을 한번 보세요. 전형적인 사륜문의 패턴입니다. 이건 지금 7자이긴 하지만 그죠? 요건 8자죠. 그리고 요 밑에 5자 나왔고 4자, 6자, 4자, 6자, 6자, 4, 4, 4, 4, 6, 4, 4 전형적인 사륜문의 변체문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패턴 자체를 그 사륜문의 형식적인 거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실제로 자기는 이렇게 이제 형식을 취할 때는 사륜문을 또 이렇게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떤 그 어, 문학 현상 같은 거는 그 당시 사회적인 유행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었음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했습니다. 무심조령을 워낙 중요해서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너무 짧은데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과 은퇴하신 최동호 선생님께서 무심조령은 완역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문학에 대한 눈을 틔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